자, 수학 1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 수학 1. 지수.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집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랑 조금 다른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 지금까지는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푸냐, 뭐 좀 외우냐, 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해가면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기출문제, 수능 문제가 보통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로 구성이 돼 있어. 뭐 킬러 문제 두 문제 정도 빼고 킬러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는 빼고 제외하고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를 나누는 기준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몇 개의 개념이 그 문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로 많이 나눠져. 알겠지? 그래서 2점짜리는 개념 하나만 사용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지수 법칙 이용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지수 법칙이라는 개념 하나만 사용되는 거야. 알겠지? 3점짜리는 보통 개념이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알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로그 파트로 가면은 로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뭐 2차 방정식 형태를 푼다든지 로그 방정식 이용해서 2차 함수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개념이 사용되는 게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들어와. 알겠지? 그래서 3점짜리 문제는 우리가 수원 파트랑 수투 파트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계돼서는 많이 안 나와. 알겠지? 수원 파트랑 1학년 과목, 수투 파트랑 1학년 과목 그런 식으로 많이 연계돼가지고 많이 나와. 그지? 그래서 3점짜리가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1학년 과목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1학년 과목을 너네들이 좀 복습을 할 필요도 있어. 오케이? 어느 부분만 복습하면 되냐면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2차 부등식까지만 복습을 딱 하면 돼. 세 개 파트랑 요 3점짜리가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니까. 그치? 자, 4점짜리 들어가면 이제 개념이 3개 이상이 사용돼. 그치? 이것도 과목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진 않아. 과목으로 연계가 되진 않고 4점짜리 가가지고 우리가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학교 내용이 들어와. 도형 파트. 그지? 갑자기 막 닮음이 들어온다든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온다든지 우리 예전에 반짝 이렇게 내신 기간에 외우고 까먹고 있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들어온다든지 그지? 내분점 들어온다든지 오케이? 그런 식이 들어오는 거야 4점짜리는 그지? 그래서 개념 너네들과 어떤 문제가 막힌다 몇 점짜리가 문제가 막힌다 그러면 너네가 그 중에서 개념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 분석할 때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어떤 개념이 사용되는지를 살짝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여기다 풀지 마. 알지? 지금은 프린트니까 상관없어. 프린트니까 상관없어가지고 여기다 풀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너네가 책을 사면은 여기다 풀지 마. 왜? 세 번 봐야 된다고 했잖아. 밑에 써 있으면 보기가 싫다고. 그지?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는 뭘 쓸 거냐? 여기서 사용된 개념을 그냥 써주는 거야. 그지? 어떤 개념이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답안지 되게 잘 나와 있어. 어떤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지? 자, 그러니까 그 부분 찾아가지고 너네들이 놓쳤던 개념들 써주고, 아, 이 개념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보고 와야지. 다시 한번 보고 와야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외워줄 수밖에 없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몇 날 며칠 파라는 건 아니야. 그지? 그 부분만 파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놓쳤던 1학년 과목, 내가 놓쳤던 중3 때 내용 그런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살짝 적어놓는 거야. 공식을 적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뭐 사용되는지 공식 적어놓고 그리고 2회차 될 때는 그거 가리고 이제 풀어보는 거지. 그지? 가리고 문제 풀어보고 잘 안 풀려? 그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 개념 사용됐구나. 그럼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씩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그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출문제 분석을 해갈 거야. 그지? 막 재수하는 애들처럼 문제 딱 주면 몇 년도 몇 월 몇 번 문제 그런 거까지 바라진 않아. 걔들은 막 그런 식으로 공부해. 문제를 딱 주면은 몇 년도 몇 월 몇 번 문제야. 무슨 책 몇 페이지 몇 번에 나왔던 문제야. 막 그런 식으로 막 외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까지는 바라진 않아. 그치? 우리의 목표가 100점은 아니잖아. 그치? 우리의 목표가 100점은 아니니까. 자, 아무튼 지수 파트부터 살살 해봅시다. 자, 지수 파트에서는 몇 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와? 2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와. 단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 법칙만 우리가 사용할 줄 알면 돼. 알지? 지수 파트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적어보면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하면은 A의 M 더하기 N제곱,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하면은 A의 M 마이너스 N제곱. 세 번째 A의 M제곱에 N제곱 하면은 A의 M N제곱. 네 번째 뭐 했었지? A분의 B의 M제곱. 이거부터 써야 되겠구나. A 곱하기 B의 M제곱 하면은 A의 M제곱, P의 M제곱. 다섯 번째 A분의 B의 M제곱 하면은
A의 M제곱, P의 M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지? 지수법칙 다 알고 있잖아. 그거를 뭐를 확장시켰어? M과 N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을 했었어. 그지? 정수로 확장해가지고 나온 게 뭐야?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확장됐었고. 그리고 뭐가 나왔지? 유리수로 확장되면 뭐가 필요해? A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2다. A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근 루트 2다. A다. A다.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루트 A고 A의 n분의 m은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됐었던 거지. 그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작년 수능 1번 문제가 뭐였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뭐 2의 3 마이너스 루트 2제곱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2제곱 이거 계산하는 게 아마 작년 수능 문제였을 거야. 그지? 논란이 되게 많았어. 왜? 생각보다 어려웠대. 1번 문제 치고는. 근데 이게 뭐야? 요 개념 하나 사용된 거잖아. 그지? 개념 하나 사용된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1번 문제, 2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거야. 그지? 그런데 이렇게 곱해가지고 합차 공식 사용한다는 거를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지? 우리는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단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보셔야 되고. 자, 또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뭐 있어? 거듭제곱근에서 실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 그지? 실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어. 그지? 자, 그래가지고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럼 A의 n제곱근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n제곱 했다 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x의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줘. 맞아? 자, 그 상태에서 이 x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에 따라서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 결과값인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도 개수가 달라질 거야.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에 따라서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 비교해주면은 a가 양수면은 짝수일 때는 2개 나오고 0일 때는 1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안 나올 거고 홀수일 때는 항상 1개씩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그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 같은 거는 뭐 안 풀어봐도 상관없지 않을까? 앞에서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아. 단순 계산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15페이지로 갑시다. 쭉 넘어가서 15페이지. 15페이지 가기 전에 14페이지로 가자. 14페이지. 자, 14페이지 3번이나 4번 같은 걸 한번 볼 거야. 14페이지에 13페이지구나. 13페이지에 3번 보면은 자연수가 있을 때 이 녀석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문제야? 12번 문제야. 3점짜리 문제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몇 개 정도 사용됐을 거라고? 2개 정도 사용됐을 거라고. 맞아? 어떤 개념이 사용된 거야? n제곱근에서 실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음의 실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인지 나왔고, 그지? 또 뭐야? 주어진 식 자체가 2차식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혹은 2차 함수 혹은 2차 부등식 형태의 문제가 될 거라고. 그지? 그런 식으로 1학년 거랑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버려.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해가면서 해결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이따 풀어보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기로 하고.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이 녀석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될 거래. 그지? 자,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라서 개념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 뭐 사용되는 거야. 그지? 특히나 주관식 4점짜리 문제는 개념이 2개 정도 사용되는 4점짜리도 되게 많아. 그지? 자, 그래가지고 어떤 개념이 사용됐는지, 내가 이 문제가 힘들다면 어떤 개념이 지금 부족한 건지 고민해가면서 문제 일단 풀어보시고.
지수 법칙까지 하고 문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지수 법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단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하는 것만 조심해 주면 되고, 계산 실수하기도 힘든 문제들이 나와. 그치?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유형 3번에서 17페이지 보면은 지수 법칙에 응용해가지고 시계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도 그냥 대입해가지고 단순 계산 문제들이라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유형 3번까지 우리는 대표 문제, 대표 예제랑 실전 기출 중에서는 짝수번, 홀수번을 풀자. 홀수번 풀면서 안 되는 거 질문 좀 하고 그 다음 한번 해봅시다. 남은 건 이제 숙제로 하는 거고. 알겠지? 자, 19페이지에 11번, 12번.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앞에서 풀어주고 하는 거 풀이도 될 수 있으면 책에다 적는 거 아니야? 알겠지? 될 수 있으면 책에다 적는 거 아니고 나중에 뭐 따로 정리해놨다가 집에 가서 너네 손으로 풀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항상 강조하지? 내가 풀어주는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 알겠지? 여기서 끄덕끄덕 해도 너네 거야 안 돼. 알겠지? 자, 19페이지 11번 보면은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은 2이고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제곱은 4분의 9야. 그치?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자, 일단 문제 파악하니까 뭐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에 힌트가 숨어져 있어. 그지?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서?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을 구하라는 거네. 그지? 그래서 2의 a제곱이랑 2의 b제곱이랑 곱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뭐 하면 돼? 뭐 제곱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제곱을 하면은 뭔가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만 남겨놔야 되는데, 얘랑 얘랑 각각 제곱해서 연립방정식 풀 수 있는 형태겠냐고. 아니잖아. 여기가 만약에 2의 a제곱 2의 b제곱 돼 있고 가운데가 빼기였으면 제곱하는 게 맞아. 그치? 그런데 얘는 여기가 더하기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제곱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제곱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지? 그러면은 요 식을 변형시켜가지고 어떻게 바꿔서 2의 a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b제곱분의 1 하고 바꿔주면은 얘를 통분해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오네 라는 것까지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통분해보면은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분의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이 4분의 9가 나와서 얘가 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는 거네? 끝났다. 하고. 그지? 자, 12번 보면은 80의 x제곱이 2고 10분의 1의 y제곱이 4고 a의 z제곱이 8이다를 만족시키는 세 실수 xy z에 대해서 이 녀석이 성립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마찬가지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마이너스 z분의 1이 1이다라는 걸 만족하는 상태에서 a 값을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런 조건을 알려줬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x분의 1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식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양변을 x분의 1제곱 똑같이 해줄 거라고. 그치? 자, 결국 2의 x분의 1제곱이 80 하고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양변을 y분의 1제곱 해줄 거야. y의 y분의 1제곱. 4도 2에 제곱해놓고 y분의 1제곱 하면은 좀 더 좋겠네. 그치? 그래서 2의 y분의 2제곱이 10분의 1하고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는 z분의 1이 필요해.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꿔? a의 z제곱에 z분의 1제곱이 2의 세제곱에 z분의 1제곱 하면은 밑을 2로 만들어졌을 때 z분의 1제곱이 안 되잖아. z분의 3제곱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몇 제곱 할 거야? 3분의 1제곱 해줘버릴 거라고. 맞아요. 자, 결국 한 다리 더 거쳐서 a가 2의 z분의 3제곱이니까 똑같이 3분의 1제곱 하면은 2의 z분의 1제곱이 a의 3분의 1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 놓고 뭐해? 얘랑 얘는 더하고 얘는 빼랬으니까
얘랑 얘는 더 곱하고 얘는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2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y분의 2제곱 나누기 2의 z분의 3제곱 하면은 8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하고 나오는데 정리해주니까 뭐가 돼서 2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빼기 z분의 1제곱인데 1제곱이 2의 1제곱하고 나오고 이 녀석은 정리해주니까 8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이네. 그치? 그래서 a의 3분의 1제곱이 4일 수밖에 없겠구나. 맞아. 자, 그래서 a는 2의 제곱의 세제곱이구나. 2의 6제곱이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5번. 그 앞에 14? 자, 14쪽에 5번 보자. 14쪽에 5번. 자, 나형 15번 문제. 4점짜리 문제네. 그치? 지금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전에는 13번까지가 3점짜리야. 14번부터는 4점짜리로 들어갑니다. 알겠지? 점수 써있구나.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 곱하기 n-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문제네. 그치? 그럼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 자,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 1개, 0개까지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우리한테 주어진 이 숫자 세제곱근. 자, 특히나 우리는 세제곱근을 찾고 싶은 거니까 홀수제곱근이네. 그치? 그럴 때는 이 값에 관계없이 실수인 게 무조건 몇 개 나올 거라고? 1개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이구나 해버리면 되고. 맞아. 자, 두 번째 요 녀석의 네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GN은 요 녀석이 짝수니까 2개, 0개, 1개, 2개, 0개, 1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맞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2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언제 2가 나오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숫자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짝수제곱근이잖아. 짝수제곱근은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가 양수일 때. 2개 나오는 거고 풀마 붙어가지고. 언제 1개 나오지? 얘가 0일 때. 1개 나오는 거고. 언제 다 0개 나와? 이 녀석 값이 음수일 때. 그치? 자, 그래서 2개는 n의 n-4가 0보다 크면 2개 나오고 n의 n-4가 0이면 1개 나오고 n의 n-4가 0보다 작으면 하나도 안 나올 거라고.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은 fn이 gn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런데 fn은 무조건 1이었으니까 gn이 더 작으려면 gn은 몇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즉, 뭘 찾으라는 거야? n의 n-4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n은 0보다 4까지구나 하고. 맞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사용됐어? 실수인 거의 개수에 대한 개념 사용됐고, 그치?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함수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사용됐고, 그걸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사용된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의 개념이 사용됐으니까 4점짜리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3개 개념 중에서 내가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치? 또 자, 유형 4번으로 가자. 유형 4번. 남은 문제는 집에 가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 유형 4번으로 갑시다. 지수법칙의 응용 파트야.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 해가지고 나와 있네. 자, 이 녀석도 은근히 단골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야. 어디 보자. 위에 잘 써있구나. 위에 정리 되게 잘 돼 있다. 유형 스토리 보니까 주어진 시계값의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최근 5, 6년간 지수로 구단원에서 어렵지 않은 응용 문제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잘 학습해 두자. 잘 써있는데. 그치?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이 녀석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우리한테 지수 형태식을 줄 거야. 대표 1번처럼 1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A의 3분의 2제곱에 2분의 1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꼬다리에 달려있는 이 지수가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겠다고. 그치? 자연수여야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분수 모양 나오면 우리가 자연수 만들기가 껄끄럽다 이거야. 그래서 분수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 파트 계산해 주니까 A의 3분의 1제곱하고 나와. 그럼 이 모양의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A는 어떤 모양이어야 돼? 어떤 숫자의 세제곱 모양이어야 돼. 3분의 1제곱해서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가지고 A가 될 수 있는 숫자 찾아보니까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런 녀석들이 될 거고 그 중에서 A 값이 10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겠네 하고 찾아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라고? 이 지수 부분이 분수로 나와 있을 때 전체적인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은 결국 이 지수 파트도 자연수가 되게끔 밑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자, 또 다른 응용 문제에서 A의 n분의 n제곱 형태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자, 이 녀석이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자, 이 녀석이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은 A가 어떤 K의 m제곱 모양이 나오던지, 그치? 또는 m이 n의 약수가 되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즉, 이 부분이 분수가 안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 그치? 그런 모양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맞아?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너희들이 잘 풀 줄 알아야 돼. 그치? 항상 이 문제는 항상 3점짜리 문제 정도로 많이 출제가 돼.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되는 거니까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 개념까지 그 근처에다가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유형 5번으로 가면은 자, 22페이지의 지수법칙 활용 파트로 넘어가 보자. 대표 1번. 자, 지수법칙의 활용 파트는 솔직히 어떤 형태랑 활용이 연계가 돼가지고 활용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런데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두 개는 되게 많이 활용된단 말이야. 연계가 된단 말이야. 지수법칙이랑.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수법칙의 활용 파트에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되는 거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알겠지? 뭐 나중에 함수 파트가서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최대값, 최소값이랑 이제 연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건지 아니면은 뭘 이용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함수를 이용할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할지. 지수 파트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 그렇지? 왜? A의 x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x제곱 나오면 곱하면 1 특정한 숫자 나와버리거든. 그렇지? 특정한 숫자 나오는 거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야. 그렇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기억나? 한번 정리하고 올게. 뭐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상태에서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그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지수법칙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야. 그치? 지수법칙은 항상 우리는 양수에서 대부분 따져주는 거라서. 그치? 자,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뭐 밑에 있는 문제 대표 1번 보니까 2차 방정식이랑 지수 법칙이랑 활용이 된 문제야. 그지? 게다가 막 4점짜리로 들어왔어. 그지? 4점짜리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외에 다른 개념이 사용될 수도 있구나. 그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개념이 사용되는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끝루트 81에 x 더하기 a는 0의 두근이 세제곱 끝루트 3과 b하고 나왔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려준 거니까 이제 지수 법칙은 이 모양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치? 그 이후부터는 2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A를 찾기 위해서 혹은 B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면 2차 방정식의 풀이 해법 이용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세제곱근 루트 3 더하기 B가 뭐가 나와? 세제곱근 루트 81하고 나와. 세제곱근 루트 81이라는 거는 뭐가 돼? 헷갈리면은 지수 표현으로 2가 아니잖아.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가 뭐가 나와? 3의 4제곱의 3분의 1제곱. 즉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모양으로 나오겠네.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B는 결국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즉 2의 세제곱근 루트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치? A를 구하고 싶어. A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우리 아까 구했던 B랑 이 녀석이랑 곱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A는 세제곱근 루트 3 곱하기 B하고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계산하면 되겠지. 됩니까? 자, 그래서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9하고 나올 거고, 요 A랑 요 B랑 곱하래. 그래서 얘랑 곱해가지고 열심히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됩니까?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유형 6번까지 해서 오늘 지수까지만 하자. 그치? 로그까지 나가려고 프린트 하긴 했는데. 그치? 자, 지수 법칙의 실생활 문제. 자, 실생활 활용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 그치? 꼭 한 문제 나온다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치? 꼭 한 문제 나온다고 봐도 상관은 없어. 근데 유형 스토리에서는 최신 9개념 문제만 수록했대. 잘 출제되지 않는 유형이래, 최근에. 하긴 잘 못 본 것 같긴 해, 요새는. 그리고 좀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는 수 원파트에서 한 몇 문제를 출제하지? 23, 한 11문제 정도밖에 출제를 못해. 그 중에 한 문제로 이 녀석을 갖다 놓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지. 물어볼 것도 많은데. 그치? 그래가지고 잘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 중에 하나긴 해. 그치? 그래도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니까 한번 풀 줄은 아셔야 돼. 자, 실생활 문제는 4점짜리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왜 4점짜리로 출제가 돼? 문제가 길거든. 그치? 여러 개의 개념이 사용됐다가 아니야. 문제가 길거든. 애들이 읽기 힘들어하거든. 그치? 문제가 길어서 애들이 읽기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뭐만 밑줄 치면 돼?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시계만 밑줄 치면 돼. 그치? 다른 건 안 읽어봐도 상관없는 거야. 일단 시계만 밑줄 치면 돼. 자, 그래서 식을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W는 2분의 W0 곱하기 10의 AP가 곱하기 1 플러스 10의 AP 모양으로 나왔어. 자, 그러면은 각각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네. 그치? 자, 요 문자에서 W0는 초기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초기 자산. T는 투자 횟수, 시간. 그리고 W는 기대 자산. A라는 문자도 있네? 근데 A는 뭐래? 그냥 상수래. 그냥 숫자야. 상수는 그냥 숫자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치? 변수들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야. 상수는 나중에 뭐 어떻게든 없어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랬냐면은 초기 자산이 W0고 시간이 15년 지난 후에 기대 자산이 있을 거고,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가 됐대. 그러니까 W가 3W0가 됐어.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그치? 자, 그랬을 때 금융상품에서 W0를 투자하고 30년 지난 시점에 기대자산 W는 W0의 몇 배가 되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네. 그치? 자, 문제 읽어보니까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처음에 알려준 요 조건을 통해서 요 식을 구하는 건데, 긴장하지 말고 뭐 해? 그대로 그냥 대입해. 우리한테 주어진 식에. 그치? 그냥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야.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대입해 주니까 뭐가 돼? T 대신에는 15 대입할 거고, W0 대신에는 W0 쓸 거고, W 대신에 이 녀석 갖다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3W0가 2분의 W0에 10의 A, T가 15니까 15A 곱하기 1 플러스 10에 15A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럼 W0는 약분돼 버리고 뭐 이 귀찮으니까 곱해버리면 6은 10에 15A에 1 플러스 10에 15A 모양으로 나왔어.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막막하면은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찾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또 한번 갖다 써줘 보니까 어떤 모양이 돼? W0에 K 곱한 거는 2분의 W0에 10에 30A에 1 플러스 10에 30A를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야. 그치? 자, 그래서 W0 없어져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찾고 싶은 K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값을 알아야 돼? 10에 30A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치? A가 정확하게 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A를 정확히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10에 30A가 뭔지만 찾아주면 되겠다고. 맞아? 그럼 10에 30A는 어떤 모양이야? 우리한테 주어진 이 모양에서 이 녀석을 제곱한 모양이네. 그치? 결국 우리는 이 식에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 10에 15A가 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10에 15A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쓱 보니까 어떤 모양이야?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특정한 구간이 특정한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니까 치환해서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10에 15A를 뭐 A로 치환해도 되고 치환하지 않고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알겠지? 자, 그러면은 6이 A 곱하기 1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전개 보니까 2차 방정식 나와버리네. 그치? 2, 3 마뿔. 그럼 5, 6, 1 풀마. 이렇게 하면 되나? 2, 3 마풀. 맞네. 그치? 이상한 짓 하고 있었네. 그치? 자, 그러니까 A가 2 또는 마이너스 3 나오는데 마이너스 3 나올 수 있냐 이거야. 없지. 지수니까. 지수는 무조건 양수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안 나와. 결국 10에 15A가 2가 나온 상태에서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10에 30A를 찾는 거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되겠네. 4.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이 값이 뭐가 돼? 2분의 1 앞에 있는 상태에서 4 곱하기 1 플러스 4 하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뭐해? 일단 써봐. 그치? 특히나 이런 활용 문제는 써봐. 처음에 거 대입해서 쓰다가 막혔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써봐. 그럼 뭔가 연관성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 놓고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그치?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최종적으로는 항상 뭐가 사용될 거냐면은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부등식이 사용될 거야. 그치?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부등식이 사용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든 방정식 아니면 부등식 모양으로 내가 바꿔야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야. 그치? 어떤 미지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항상 고민해가면서. 그치? 막혔어요.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하지 말고 최대한 2차 방정식 모양을 끄집어내려고. 그치? 아니면 연립 방정식 모양을 끄집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유형 6번까지가 지수입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문제가 많지는 않아. 지수가 끝나버렸어. 그치? 지수가 끝났어. 그래서 요 앞에 파트는 요 책 구성 보니까 요 앞에 파트에서는 킬러 문제는 안 나와. 그치? 킬러 문제는 안 나오니까 요 앞, 지금 이게 책이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권, 두 번째 권, 세 번째 권 해가지고. 두 번째 권은 답지 같고, 첫 번째 권에는 그냥 유형해가지고 문제 나오고, 그치? 마지막 권에 가면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랑 킬러 문제들이 나와. 그치? 그래서 일단 앞에 권은 너네들이 최대한 다 풀 줄 알도록, 그치? 3회차에는 앞에서 모르는 문제가 거의 없도록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치? 맨 마지막 권을 우리가 정말 깔끔하게 잘 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치?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앞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다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남은 시간에 마찬가지로 대표 문제는 다 풀어봐. 대표 문제는 다 풀어보시고 실전 문제 중에서 홀수번 골라가지고 풀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해 봅시다.